자, 일단 요 그림 보이지? 일단 시작하자. 들어오면 돼. 수락 눌러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비블리 현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은 내가 2개밖에 안 그렸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세포 안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이게 사람의 염색체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사람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6개의 염색체가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데 2개만 그려놓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44개가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이제 항상 여기서 여기 되는 거. 자, 염색체 2개가 있는데 다리만 2개씩 되는 거는 이거 무조건 DNA가 복제되는 거라 그랬어요. DNA 복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염색 분체가 이렇게 2개씩 됐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요 2개가 서로 상동 염색체니까 걔네가 나뉘어져 갖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야 돼. 그리고 2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또 그 염색 분체가 찢어져 갖고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만약에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다. 얘네가 감수 분열 때 원래 붙어요. 붙는데 붙었다가 땅 떨어져서 나눠지는 건데 만약에 1분열 때 비분리가 된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쪽으로 간다고 하자고요. 요쪽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잠깐만. 책에 있는 거. 책 22페이지 일단 피면 돼. 책 22페이지. 책 22페이지 피면은 됩니다. 잠깐만 있어봐. 오케이. 들어왔구나.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때, 자, 지금 책으로는 22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용을 더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에 있는 애만 비분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거 2개 말고 나머지 44개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2개씩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44개인데 얘네들은 반반씩 나뉘어져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보이는 거 2개 외에 22개가 더 있는 거지. 22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원래 여기 이제 뭐 하얀색이나 빨간색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로 가버린 거니까 나머지 22개만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 염색체 비분리일 때는. 그러면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면 2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고 치자 이거지.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기서 또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긴 하겠다만 그러면 여기는 이 그림상에는 이제 그려지는 게 없지. 그려지는 게 없지만 요 22개가 또 염색 분체가 반반씩 쪼개져서 들어가니까 여기 22개, 여기 22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22개 들어가는데 이제 얘네들이 요렇게 다리 2개였던 게 하나씩 찢어져 갖고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핵상이라는 걸로 나타내면은 자, 얘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무조건 그림에 보인다 그러면 핵상이 2n이라 그랬고 그럼 얘도 2n인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그림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2n이면서 총 46개가 있는 애인데 얘는 지금 보면 하나, 2개에다가 22개니까 총 24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n이고 플러스 1이라고 해줘야 돼. n 플러스 1.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요거 하나만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게 n인데 그거보다 한 개가 더 있는 거야. 한 개가. 그래서 얘는 개수로는 24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이때는 염색체 수가 안 변하니까 얘네 똑같이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여기 원래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이제 얘랑 얘랑 합쳐서 23개가 돼서 n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얘네는 n-1 이렇게. 요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거지. 이렇게.
자,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야. 나뉘어졌는데 이제 2분열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자 이거지. 2분열.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 그러면 요렇게 찢어져 갖고 요거 하나는 요로 가고 요거 하나는 요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 얘 하나가 요로 가고 얘 하나가 요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분리가 돼서 한쪽으로 다 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요런 모습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없는 거지. 얘도 쟤랑 똑같아. 얘는 마찬가지로 46개 중에 2개만 그린 거니까 이거 2개 제외한 44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비분리가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요 2개가 나뉘어서 하나 여기로 가고 하나 여기로 갔으니까 나머지 44개도 똑같은 식으로 가서 이렇게 22개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핵상을 써보면 얘는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다 그러면 2n인 거거든. 그리고 총 개수는 46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2n이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를 포함해서 23개니까 그리고 얘의 짝은 얘인데 없으니까 n은 23 이렇게 된다고. 얘까지는 n이야. n.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2분열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23개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인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2개가 나뉘어서 하나 가야 되는데 일로 다 갔으니까 얘는 원래보다 하나가 더 많아진 거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주고 개수로 24개가 되겠지. 얘는 여기 원래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고 나머지 22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n-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비분리에 의해서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염색체는 우리가 여기다 쓰자면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4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갖고 있다. 이거를 상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어. 그리고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운 거야. 나머지 2개, 뭐 X염색체, Y염색체 이 2개는 X하고 Y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남자, 뭐 X를 2개 가지면 여자 이렇게 돼서 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염색체 2개만 그려놨다고 했을 때 이 2개가 상염색체냐 혹은 성염색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2개가 만약에 21번 염색체라고 합시다. 즉 우리가 상염색체는 번호로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자 이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호가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다 2개씩 갖고 있단 말이야. 왜? 정자가 하나를 갖고 있고 난자가 하나를 갖고 있어서 걔네 둘이 만나서 2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중에서 21번이 비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자가. 그래서 만약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갖고 요런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는 21번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자가 만들어졌어. 21번이 2개인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정자가 그럼 이제 21번이 2개라고 한다면 핵상은 어쨌든 n 플러스 1 해서 총 개수는 24개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거를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랑 구분해서 쓰면 23개에다가 뭐 X 또는 Y를 갖고 있는 거지, 성염색체는. 그래서 토탈 24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정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난자와 만나는 거야. 응? 그래서 정상적인 난자는 총 23개인데 그 중에 22개는 상염색체고 하나는 무조건 X를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난단 말이야.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 만약에 이게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난자가 만들어질 때 21번이 비분리 된 거야. 그래서 요 난자가 만들어졌다고 치자 이거지. 반대로 비분리된 난자가 만들어졌어. 그럼 걔도 똑같아. n 플러스 1이고 원래 상염색체가 22개 된 23개가 되는 거고 난자는 무조건 X를 갖고 있겠지. 성염색체는. 요거만 하나 더 많아진 거지. 21번이 2개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은 얘가 그냥 정상적인 정자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정자는 똑같죠. 원래 총 23개니까 22개의 상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는 X 또는 Y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이 경우나 그지? 뭐 정자냐 난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경우에 그런 애들이 만나면 결국 태어나는 자손은 이거 더하면 돼. 45개에다가 성염색체를 XX를 갖거나 또는 XY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44개였는데 45개가 되는 거야. 즉, 만약에 상염색체가 21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21번을 3개를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염색체가 몇 번이 비분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염색체 수는 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이 중에 어떤 애가 3개냐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21번을 만약에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운 증후군이라 부르는 거야. 다운 증후군. 응? 다운 증후군. 근데 만약에 이게 21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18번 염색체일 수도 있거든. 18번 염색체? 그러면은 똑같아. 18번에서 비분리가 되면은 이런 정자가 만들어져서 이런 난자랑 만나거나 혹은 18번이 비분리가 됐는데 이런 난자가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난자와 정상 정자가 만나면 똑같이 염색체 수는 이렇게 돼요. 단지 그 45개 중에 18번이 3개가 되는 것 뿐이지. 18번이 되는 것 뿐이야. 이거를 아마 에드워드 증후군인가 그럴 거야. 에드워드 증후군. 선생님 지금 에드워드하고 윌리엄스하고 헷갈리는데 에드워드 증후군 이렇게 돼. 그래서 결론은 상염색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많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하고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나면 상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게 뭐 21번이 많아졌느냐 18번이 많아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른 것 뿐이야. 부른 명칭이 다르고. 특히 요거 다운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 꼭 기억해둬야 되고 만약에 다운 증후군의 핵상을 쓰시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운 증후군은 어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성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이다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면서 여성이 태어날 수도 있고 다운 증후군이면서 남성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한테 다 나타날 수 있어. 참고로 뭐 다운 증후군의 증상은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지능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심장에 기형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뭐 요런 뭐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꼭 기억해두자. 그래서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꼭 상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되라는 법은 없어. 이게 이 두 개가 이 그림에 그려놓은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뭐 성염색체야.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 결과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이제 정상적인 생식세포랑 만나서 자손이 태어날 수도 있거든. 요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어차피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교재에 나와 있을 거거든. 지금 21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18번도 참고만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성은 XX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남성은 XY 두 개를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걔네들이 분리가 돼야 돼. 자, 참고로 여성은 이게 만약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X가 두 개거든? X 두 개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이게 상동 염색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남성이다. 남성은 이제 XY를 갖지 않니? Y는 크기가 좀 작아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생식세포 분열할 땐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로 친다고. 이게 X, Y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XY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크기가 좀 작은 것 뿐이다. 그럼 어쨌든 이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 요거 XY라고 해볼게. XY. 뭐 요거 그러면 XY가 붙었다가 하나하나 나뉘어져서 정상적인 정자는 X를 하나만 갖거나 Y를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그림처럼 X하고 Y가 만약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그래서 요게 정자가 됐다고 치면은 이 정자 안에는 X하고 Y가 둘 다 들어있단 말이지. 그치? X하고 Y가 둘 다 들어있어. 자, 그러면 보자.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좀 이따 얘기했지만 XY를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정자는 M 플러스 1 그래서 토탈 24개인데 상염색체는 똑같이 22개인 거야. 정상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성염색체를 X하고 Y를 둘 다 갖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상적인 난자와 이제 만나서 자손이 태어난다고 하자고. 정상적인 정자는 토탈 23개, 상염색체 22개에다가 성염색체는 X 하나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 이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난단 말이야. 아니면 반대로, 자, 이번엔 난자가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자, 예를 들어서 난자가 이게 XY가 아니고 XX라고 해볼게.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가 난자가 됐다고 하자고. 그럼 이 난자 안에 마찬가지로 뭐야? X가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지. 자, 그러면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난자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얘가 난자가 됐다고 치면 얘는 X만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총 개수는 24개인데 X를 두 개가 갖는 거야. 그럼 이 난자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정자가 수정이 돼갖고 자손이 태어난다 하자요. 자, 정상적인 정자는 상염색체 22개에다가 X나 Y를 갖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Y를 갖는 정자하고 이 난자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난다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자, 요 경우나 혹은 요 경우나 결국에는 어떤 자손이 태어나게 되냐면 정상적인 염색체보다 하나가 더 많은, 그래서 총 47개 염색체를 갖는 거고, 그런데 상염색체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44개인데 성염색체가 요렇게 X 두 개에 Y 하나를 갖게 되죠. 요런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요거 성염색체로 XXY를 갖는 자손이 태어나면 이 돌연변이 증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불러.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비분리에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XXY를 갖는 거죠. 자, 참고로 얘는 그러면 성염색체가 3개잖아. 근데 X가 2개고 Y가 하나잖아. 성별은 어떻게 될까? 성별은 어떻게 될까? Y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남성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성별은 남성인 거야. 그런데 정상적인 여성처럼 X가 2개가 있으니까 여성의 특징이 좀 나타나기도 한대요. 필기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안 보여? 이 부분?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로 하면서 쓰니까,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EM 플러스 1은 44 플러스 XXY다. 이거 아마 책에도 있기는 할 거야. 책에도 있긴 할 거야.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이게 한정돼 있어. 내가 지금 좀 작게 쓰긴 한데 이제 좀 이따 좀 크게 쓸게. 자, 그래서 보면은 클라인펠터가 지금 태어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 자, 그런데 이때 봐라.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수 있는 건데, 자, 요 경우에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난자 있잖아요. X 두 개를 갖는 난자는, 자, 여기서 봐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얘가 난자가 되면 X를 두 개를 가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두 개인데 그게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고, 자, 2분열 때 비분리돼서 얘가 되더라도 어때? X를 두 개를 가질 수 있어. 그렇죠? 요것도 X고 요것도 X인데 요거가 이렇게 찢어져 갖고 X가 두 개가 돼. 그러니까 요 난자는 1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만들어질 수 있고 2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해. 얘. 요 경우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때 이 비분리되는 정자, 즉 정자가 X, Y를 다 갖는 정자하고 정상적인 난자가 만날 때 봐라. 이게 XY라고 하면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면 X하고 Y를 둘 다 갖는 거야. 그지? 그래서 XY를 둘 다 갖는 정자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XY를 갖고 있는데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2분열 때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얘가 X일 수도 있고 얘가 Y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2분열 때 비분리가 되면 Y가 두 개이거나 X가 두 개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날 때 만약에 정자가 XY를 갖는 정자랑 얘랑 만나서 태어날 때는 요 정자는 무조건 감수 1분열 때 비분리돼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어. 얘는 상관없다고요. 얘는 1분열 때 비분리돼도 난자가 만들어질 때 1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생길 수 있고 2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생길 수 있는데 요 정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XY를 모두 갖는 정자는 무조건 감수 1분열 때 비분리돼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너희들이 요거 좀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서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때 요 정자는 무조건 감수 1분열 때 비분리인 거야. 이거 나중에 뒤에 예제 문제 풀 때도 이거 계속 나올 거야. XY를 모두 가지면 그 정자는 무조건 감수 1분열 때 비분리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어저께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 만약에 비분리된 난자하고 정상적인 정자가 만나는데 예를 들어 정자가 Y를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 X를 갖고 있는 애면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냐면 여기 밑에다 쓸까? 뭐 이런 경우도 태어날 수 있지. X만 3개를 갖는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초여성 증후군이라고도 불러. 이거 니네 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 때 시험 볼 때 나오기도 하거든. 이거 초여성 증후군. 요것도 참고로 좀 적어놔라. 초여성 증후군. X가 3개야.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정자인데 XY를 둘 다 갖는 게 아니라 아까 이 경우처럼 Y 두 개를 갖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면 다시 Y 두 개 갖는 게 요 경우에는 Y 두 개 갖는 게 생길 수 있을 거잖아. 2분열 때 그 Y 두 개 갖는 애랑 X 하나가 만나면은 요런 사람도 태어날 수 있거든. 요렇게도 태어날 수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Y가 두 개잖아. 내가 Y 가지면 무조건 남자라 그랬잖아. 이런 경우에 초남성 증후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증후군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사람이 태어나고 이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조합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X, Y, Y라고 Y가 두 개여야 되니까 Y는 정자한테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이 정자는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건지 2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건지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사실 초여성 증후군이나 초남성 증후군은 특별한 증상은 없대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찾아봤더니. 근데 어쨌든 이런 조합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뭐 초여성 증후군 증상, 초남성 증후군 증상이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얘네들 그렇고 지금 얘도 그렇고 이게 염색체가 많은 경우만 있느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N-1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성염색체가 없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난자가 있어. 자, 난자가 원래는 X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난자가 만들어지면 정상적인 난자는 X를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비분리에서 요게 난자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이 난자는 그러니까 얘는 X를 두 개 갖는 난자라면 얘가 난자가 된다면 X가 없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걔는 N-1은 22 플러스 없어.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그냥 총 22개만 있는 거지. 걔가 만약에 정상적인 정자와 만난 거야. N은 22 플러스. 근데 만약에 그 정자가 X를 갖고 있는 정자다 라고 하면, 그지? 또는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다만 여기, 보이지? 여기까지는 반대로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정자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 정자가 성염색체를 안 갖고 있는 정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N-1은 22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성염색체가. 근데 걔가 만약에 정상적인 난자랑 만났다고 하자. N은 22 플러스 X. 그러면 이 경우가 됐건 이 경우가 됐건 이런 애들이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요런 자손이 태어나. 즉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인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45개. 그러니까 X 염색체 하나만 갖는 거지.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터너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라 불러.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45개만 갖고 있는 거지. 자, 참고로 터너 증후군인 사람은 X가 일단 하나고 Y가 일단 없잖니? Y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야. 그런데 이제 X 염색체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불완전한 여성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TV를 좀 봤더니 뭐 렛민이라는 프로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 그거 봤는데 어떤 여성이 이제 나왔어. 이제 사연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근데 그 여성을 봤더니 의사들이 이제 터너 증후군으로 의심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도 좀 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터너 증후군인 여성은 이제 월경도 좀 뭐 불규칙하고 보통 아기를 좀 잘 못 갖고 하는 뭐 요런 불임이 되고 뭐 요런 특징이 있대. 그래서 뭐 증상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합에 의해서 터너 증후군이 태어났다면 혹은 이런 조합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언제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라는 걸 너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 터너 증후군의 증상이 어떻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증상이 어떻고는 그건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면 돼. 이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합에 의해서 얘가 태어났다면 그 조합은 어떻게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Y만 있을 때? 아니지. 그건 이제 다른 거지. X 하나만 있을 때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에 정자가 Y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Y를 갖고 태어나겠지? 당연히 성별은 남자가 되는 거고, 이건 터너 증후군이 아니지. 어떤 또 다른 증후군이라고 하겠지.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않는 것 뿐이야. 내가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됐을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비분리가 언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Y가 없으면 무조건 여성인 거야. 성별을 이게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하는 건 Y라고 보면 돼요. Y.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X가 두 개여도 Y가 있으면 남성인 거고
반대로 X가 하나에도 Y가 없으면 여성인 거야. Y가 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여자인 거죠, 여자인 거.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겠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갖고 얘기하자면 보통 얘하고 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성별은 Y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조합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 조합에 그 정자들이 언제 비분리가 돼서 혹은 그 난자가 언제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비분리 과정이 중요해. 1분열 때 비분리 된 건지 2분열 때 비분리 된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염색체 어떤 숫자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쭉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자, 돌연변이는 이제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외모가 흉측하고 뭐 이상한 능력 갖고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유전병을 앓고 태어나면 그게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지. 그래서 염색체 숫자 46개라는 숫자에는 문제가 없는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냐, 또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 결과적으로 염색체 숫자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어쨌든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염색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야. 구조에도 문제가 없고 숫자에도 문제가 없는데 더 근원, 니네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라는 게 결국 이렇게 DNA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결 꼬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니네 그 1학기 기말고사 때도 시험 봤잖아. 그 DNA의 일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염색체는 멀쩡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니네 이거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던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적으로 바로 요 유전자 이상 때문에 나타난 돌연변이야. 자, 참고로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개수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알 수 있어. 핵형 분석이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그 왜 니네 이렇게 중학교 때 보면 염색체 배울 때 사람의 염색체 그래가지고 염색체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번호 1번 붙여서 이제 쭉 해서 22번까지 이제 그 염색체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서 번호 붙여놓고 마지막에 뭐 X 염색체니 Y 염색체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와 그 개수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해보면 염색체가 잘려 나갔는지 더 붙었는지 아니면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가 파악이 된단 말이야. 이런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그런 핵형 분석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염색체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멀쩡하니까. 그래서 얘는 핵형 분석이라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더 이제 들어가서 유전자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유전자 분석이 그거잖아.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너는 내 딸이니 내 아들이니 아니니 막 이런 거 있잖아. 친자 감별하는 게 대표적으로 유전자 분석이잖아. 그런 걸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유전자 이상 왜 생기냐 이거지. 왜 생기냐. 자, 우리 알다시피 유전자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든 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든 왜 생기냐 이거야. 왜 생기냐. 응?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 자연적으로 부모가 생식세포 만들 때 그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든지, 물론 이제 너무 많은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즉사하겠지. 근데 이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방사능에 의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유전자가 다 틀어진 거지. 그래서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어떤 질병을 앓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유전자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니까 그 태어나는 자식이 기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그리고 뭐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경우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백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반도체 만들 때 엄청난 화학약품들이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오랜 시간 동안을 뭐 들이마시든지 거기에 노출이 돼서 그 사람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백혈병 같은 게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뭐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 방사능에 노출된다거나 화학약품에 노출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어떤 그냥 그 대표적인 질병,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돌연변이가 질병도 있다 그랬잖아. 그 유전병만 알면 돼. 니네가 배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것도 들어봤지? 페닐케톤요증.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헌팅턴 무도병. 자, 요거는 아마 우리 교재에 없을 거니까 요 교재에다 조금 적어두세요. 근데 니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 그 다음에 낭성 섬유종.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알비노증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등등등 있죠. 뭐 증상 몰라도 됩니다. 증상 몰라도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돌연변이 증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질병들은 유전자 분석을 따로 해야 알 수 있다.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해봐야 알 수가 없다 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돌연변이 파트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거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주로 나온다는 거. 비분리 현상이. 알겠죠? 비분리 현상이 주로 나온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 하나 준비하라 그랬잖아. 이 비분리에 관한 문제들이야, 문제. 자, 일단 그 프린트 가기 전에 잠깐 몇 개 더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돌연변이 증상도 아까 클라인펠터 증후군 얘기했잖아.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하고 보통 생맹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 예를 들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수는 이렇게 XXY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알다시피 생맹은 반성 유전을 하는 그 유전 형질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생맹이다라고 하려면 이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다 생맹 유전자를 가져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서 생맹이 되는 거야. 만약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하나만 생맹 유전자고 하나는 정상 유전자. 그럼 이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지만 생맹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러면 가계도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야. 가계도를 준다고 문제에다가. 그래서 부모 사이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서 생맹인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냐, 이거 이제 찾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야. 부모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이 사이에서 철수가 태어났어. 자, 근데 이 철수가 예를 들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야. 그러면서 생맹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맞죠?
부모가 정상이면 사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얘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럼 일단 봐. 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서 생명이면 요거처럼 우리가 핵상 또는 핵형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생명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하고 정상을 우리가 라지 t라고 해볼게. 뭐 이게 열성인 건 우리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봐라. 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생명이려면 X가 두 개니까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걸 보고 부모 중에 누구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는가를 찾아내야 돼. 자, 그럼 아까 클라인펠터 조합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X와 XY가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X 두 개에다가 Y가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럼 이때는 봐라. 만약에 X에 XY 두 개가 만난 거라면 이 XY는 아빠가 만든 건데, 그러면 아빠가 원래 Y만 물려줘야 되는데 X도 물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빠가 생명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조합이 아니고, 그럼 엄마가 X 두 개를 물려주고 아빠한테서 아빠 정자로부터 Y를 받았구나.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엄마가 X 두 개를 물려줬는데 스몰 t 두 개거든? 그럼 엄마가 스몰 t가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하나에 생명 유전자 하나 갖고 있어. 자, 그런데 두 개를 물려주지. 그러면 1분열 때는 t와 스몰 t로 나뉘어졌고 2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스몰 t를 두 개를 줬구나. 요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얘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모 중에서 누구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경우는 엄마에게서 엄마가 난자를 만들 때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교재 먼저 봐볼게. 22페이지의 1번을 보면 22페이지 1번을 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가 나오는 거거든. 자, 22페이지 1번 한번 봐볼게. 다음은 철순의 가족의 정록 생명 유전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상이. 자, 이거 봐봐.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상인데 철수에게선 생명이 나타나더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도 나타날 수 있긴 하다. 자, 만약에 아빠가 XY야. 아빠가 정상 유전자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정상이니까 일단 정상 유전자 하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엄마가 보인자라면, 그지? 보인자라면 엄마가 요거 물려주고 아빠가 Y 물려주면 얘 생명이 되긴 하겠다. 그지? 자, 그런데 밑에 읽어보면 철수는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된 난자. 자, 그러니까 이 철수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난자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자가 만나서 태어났대. 자, 그럼 봐봐. 니네 아까 이제 여기 그림을 지었지만 너희가 머릿속에 그 그림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된 난자 봐. 여기 간단하게 그릴게. 그러면 여기 원래 X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X가 두 개가 일로 가고 여기는 X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봐라. 이 난자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X가 없는 녀석 또는 X가 두 개인 녀석. 둘 중에 하나랑 정자가 만난 거지. 근데 생각해봐. X가 없으면 얘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 이 난자는 X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애고 걔가 Y를 갖는 정자랑 만났구나. 즉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어. 클라인펠터야. 생명이려면 스몰 t가 두 개가 되니까 요 녀석이
일로 라지 t가 가고 일로 스몰 t가 가서 여기 스몰 t 2개 갖는 애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얘랑 정자랑 만난 거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봐볼게. 철수 어머니는 그치 보인자인 거죠. 우리가 정상인데 생명 유전자 갖고 있으면 보인자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니은. 철수는 그치 지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낸 거지.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자 그냥 이 상황에서 철수의 동생이 한 명 태어난대. 자, 얘한테서는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그냥 이 둘 보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생명이 될 확률은 얼마다? 요거랑 요 2개 중에 하나랑 요 2개 중에 하나를 갖는 거니까 요렇게 만날 경우에만 생명이 내가 태어날 수 있거든. 즉 4분의 1이다. 25%다. 동생이 생명일 확률은. 그래서 디귿이 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거다. 그죠? 접근해 주는 거다 이거지. 자, 잠깐 쉬었다가 지금 53분이거든. 선생님이 1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합시다. 10분 후에 나머지 또 예제들 풀 수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 준비해 놓으라고 했던 거 그것도 좀 풀어줄 테니까 일단 10분간 휴식합시다. 오케이. 정확히 10분에 들어오세요.